안녕하세요. 이현식을 오늘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학원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한국문화 속의 종교 103페이지 한국문화 속의 종교 책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문화 속의 종교는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 문화 속에 혼합되어 나타나는 종교적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다. 자,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촉재적인 표현 양식이 바로 그거죠. 삶의 표현 양식. 자, 그래서 문화에는 편의성, 예술성, 영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의 문화생활, 예술성에는 교양과 지식과 예술, 영적 가치는 철학, 종교, 과학 등 이런 것들이 다 문화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명과는 달리 문화는 계속 형제 진영으로 계속 발전해 갑니다. 문명을 하나 발전이 되면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한 시기에 이렇게 문명을 말하지만 문화는 그 문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 문화들이 나중에 또 문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류 문화, 국가 문화, 시민사회 문화, 종교 문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교 문화는 다양한 삶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닌 종교적인 관심, 즉 궁극적 실제에 대한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심사,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 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인간의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화적 표현이 종교 문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학자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걸 해서 종교는 문화의 실체,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종교가 문화를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종교 때문에 어떤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는 종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 너무하죠? 그런데 이 종교와 문화가 사실은 역사대로 조금 흐름이 좀 달라 바뀌게 되죠. 르네상스 시대와 개봉 시대, 대명주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기술과 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 종교적 관심과 또 무관한 신없는 인간 세상이 창출되게 되는 거죠. 이 종교적 관심이 떨어지고 인간의 기술, 인간적인 것,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인간 본질에 대한 것, 그다음 기술과 진보, 인간의 능력 이런 걸 관심이 생기면서 종교적인 관심이나 또는 신이 없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이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의도적으로 문화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문화고 종교라는 거죠. 이런 의식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김홍준 시대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와 문화는 종교는 문화의 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문화에 영향을 주고 모든 문화가 종교에 기반을 두고 했었지만 이제는 종교는 문화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역전된 거죠. 종교는 문화적 성격상이라는 거예요.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분리됐습니다. 예전엔 종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화와 종교는 별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종교를 떠나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실패 또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삶의 궁극적인 위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답, 종교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게 빠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어떤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종교문화를 통해 종교는 세상을 초월하여 높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종교문화는 종교적 경험과 윤리적 생활로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죽음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또 가치 문제,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없이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가치를 찾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미술이나 음악, 문학, 영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등 예술과 대중문화 속에서 종교적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제시했습니다. 이 종교성, 종교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종교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종교문화, 여러분 교과 106페이지입니다. 자, 한국의 종교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종교문화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다 외래 종교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불교, 인도에서부터 왔죠. 유교, 중국에서부터 왔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양에서 왔죠. 우리나라의 대주류 종교는 다 외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상적인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종교들이 되게 다원적인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여러 종교의 풍속이나 사상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속신앙이 있다가 불교가 들어서 불교의 문화들이 우리 무속신앙과 함께 통합이 되고 거기에 유교 문화가 들어오고 거기에 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및 샤머니즘의 속성을 동의하는 종교 의식이 중첩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성은 여러 종교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불교의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사상에 샤머니즘 사상, 그다음에 나중에 기독교 사상까지 이렇게 다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종교문화의 특징은 새벽 동투기 직전을 인시라고 해서 가장 신성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새벽 기도를 한국교의 대표적인 토착 신앙 문화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은 해 뜨기 전 시간을 되게 성스러운 시간, 그래서 그때 물을 떠놓고 비는 천지실 몇 개 비는 그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기 바람을 소원을 비는 이런 습관이 있었죠.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다.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새벽 기도회로 정착이 돼서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하나가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도 있다. 네. 결국 이제 한국 종교 문화의 특징은 뭐냐? 여러 종교들이 혼재하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맞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토착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적인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갔는데 기존에 우리 있던 것들과 연관시켜서 우리 그 불교 것들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의 불교는 중국과 인도의 불교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습성들을 가지고 우리 것들로 토착화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 것으로 토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 종교는. 그래서 이것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라고 할까요? 종교에 대해 우호적이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적인 습성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종교를 봤을 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토착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종교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오늘
8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 이 뒤에 목사님 또 영상 하나 좀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려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번에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학년 친구들 화이팅!